시간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이제 이번 주 거래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시장 준비하기 전에 내일 오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은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변화에 따른 내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저희 금요일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풀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도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금요일 마무리를 함께해 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아쉽게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한 종목 리스트를 살펴보니까요. 한 정치인 테마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였고 어제부터 들썩인 건데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인 만큼 종목에도 테마가 붙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리엔트 시리즈인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상한가 갔고요. 성한, 형지 INC도 상한가, 형지 엘리트, 정다운 등도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이 종목 볼 건데요.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화장품 대형주로 좀 꼽히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화장품 종목 못 가는 줄 알았더니 잘 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대감과 함께 해외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있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많이 사들이는 모습 보이면서 3%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소식이 있었죠. 어제 소식은 바로 북한에 관련한 이슈였는데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고 하죠. 탄두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방위산업회사인 빅텍이 또 주가가 흔들렸는데요. 근데 장중에 12%까지 올랐다가 강보합에 왔는데 북한 이슈가 이제는 흥미롭지 않은 건가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평균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만 움직이고 있던데 제가 듣기로는 이 방위산업 종목은 해지 종목으로 불린다고 해요. 위험 분산을 한다는 뜻인데 최근 지수가 흔들리는 만큼 잠시 후에 빅텍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 종목은요. 지니뮤직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참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급등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유를 볼까요? 지니뮤직은 제네시스에 이어서 테슬라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어제부터 적용이 되면서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15%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거래가 재개된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이 아시아나항공은 무상 감자를 하면서 매매 거래가 좀 정지가 됐었는데 무상 감자를 한 이유가 재무구조 개선 때문인데요. 무상 감자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대한항공과 합병한다는 기대감에 장 초반에 번쩍 올라주었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분 다 내주고 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대감이 꺾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궁금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빅텍입니다. 최병진 전문가, 사실 최근에 북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데 빅텍이 상승분 반납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진입했던 투기성 자금들이 이 기회를 노렸다고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위 산업 관련한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이슈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북한에서 열병식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탄두가 좀 커지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최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밀릴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반응을 하는 해지 형식의 이제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에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하방 압력을 약간 높인 부분도 존재를 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 위주로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우량주, 코스피 우량주 위주의 약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높이면서 이 종목 또한 약세에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요. 이 당시에는 개성에 이제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공포 심리가 극대화됐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부분이 나타났으나 고점을 보시면은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대가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상황이 왜 고조가 되느냐,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차기 대선이 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 보이는 부분,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량주의 이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따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해지 개념으로 이제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 10% 정도만 방어 성격으로 한번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실 때에는 짧은 관점, 단타 형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이 가격대에서 8,400원 부근 8,400원에서 이상 가격대 오면은 절반 이상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려올 경우에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6,3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빅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종목 만약에 매수하실 거라면요. 좀 짧게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시아나 항공 알아볼게요. 오창호 전문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 대한항공과 합병하는 기대감 앞으로 더 가져가 봐도 돼요? 네, 일단은 오늘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뭐 급락은 일단 안 나온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해서 이제 지난달 24일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이제 오늘 거래가 재개되었는데요. 이제 3대1 무상 감자로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많이 한 3배 이상 이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제 원래 보유하던 주식은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모르셨다면 조금 놀라셨을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통상 이런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한 주당 주식의 가격을 늘리는 대신에 그만큼 똑같은 비율로 이제 보유 수량을 이제 줄이는 작업입니다. 보통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보통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장 초반에 시작을 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어떻게 보면은 큰 음봉을 그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차트를 보면은 장 초반에 9시 5분에서 9시 10분 사이가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7위의 이제 초대형 항공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는 확실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왜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만 이제 분봉을 그려드렸습니다. 분봉을 그려드렸을 때 보면은 장 초반에 이제 18,000원에 시작을 해서 이제 잠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니네 이제 2만 원 위까지 올라가면서 장중에 이제 정적까지 걸리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다 할 이제 힘 없이 슬금슬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일봉 말고 오늘 만약에 이제 가장 이제 인수가 되는 기업이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차트를 봤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한항공은 최근에 또 뉴스도 나왔었어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해서 이제 비행기 이용 승객이 많이 줄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화물 운송으로 메꿔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매우 잘 나왔다라는 소식에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역시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 장중에도 시작하자마자 거의 8%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 종목 역시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는 문제가 없이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또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한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너무 불안하시죠? 저희 그래서 4시가 있잖아요. 저희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친절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가 연결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이 좀 흔들흔들해서 네. 시장이 걱정돼서 시청자님의 종목도 걱정이 되는데 예.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밝으셔서요. 네. 혹시 종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이 셀트리온 제약을 좀 상담받으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 셀트리온 제약이요? 네. 아, 매수가는요? 82,000원이요. 82,000원이요? 네. 오, 이 종목 매수하고 큰 수익 보셨네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원래 작년 5월 달에요. 아, 작년 5월에요? 네. 아, 그럼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치료제 이슈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네. 지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담받으려고요. 아, 지금이라도 이절할까 이게 고민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20%를 했거든요. 네. 원래 20%를 사가지고 10%는 17만 5천 원에 팔았어요. 아, 그럼 비중은 얼마세요? 이제 지금 현재 10% 팔았으니까 10% 남았어요. 아, 비중은 10%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큰 수익이지만 사실 또 계좌에 찍혀 있는 종목이 26만 원 네. 갈 때랑 또 18만 원 있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원래 이게 지금 네. 저 아나운서님 네. 이게 26만 8천 원, 26만 7천 원까지 갔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작년 12월에 그 최고가가 26만 네. 8,800원까지 갔더라고요. 예. 그때는 매도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 어저께 그 재료를 보고 이제 네. 매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더 네. 오를 줄 알았는데 네, 기대감이 뭐 꺾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낙폭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종목 전문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 셀트리온 제약 사실 수익 많이 보고 계시지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우선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17만 5천 원의 비중 10%를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어차피 잘 하신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 네. 그때는 혹시 뭐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고 보유를 하셨었나요? 목표가요? 네네네. 목표가를 어제 저기 셀트리온에서 좋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팔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결과를 보고? 네. 그랬는데 네네. 이렇게 하락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네. 일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은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을 머금고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질 때 그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네네. 수요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작년 말을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어요. 1,000명 이상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국산 1호라는 그 타이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주가의 탄력성이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13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네. 뭐 판매 단가를 봤을 때는 지금 네. 굉장히 좀 높은 부분이 있어요. 아. 그게 우리나라 내부용으로는 이제 의료보험이 이제 되고 그러면은 네.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공급을 하기에는 수월해질 수가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에는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잘 안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모더나나 화이자 얘네들 이제 백신의 단가들을 볼 때에도 셀트리온이 좀 높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 파이 자체가 네. 글로벌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보고 이제 진입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예. 주가의 예. 그 기대 심리가 이제 포함이 됐던 건데 네.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예.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기에는 약간은 아쉬워질 수가 있고 불확실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어차피 네. 수익권이시니까 제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잡아 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은 이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네. 우선은 마지노선 있죠. 네. 마지노선을 이제 16만 8천 원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이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네. 투매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투매가 급격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마지노선으로 이제 익절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익 보존가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을 하면은 네. 우선은 이 종목이 반등을 한다 할지언정 이제 20만 원 부근 있죠. 20만 20만 원이요? 예, 20만 원 부근을 네. 강하게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공방전을 이룬다 아니면은 위로 네. 올라가는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지수 반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왜냐면 이 정도로 하면은 20만 원에서 21만 원 그 사이, 21만 5천 원 그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는 뭐 22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되지만 제 네. 관점에서는 최대한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하시는 게 더욱더 이제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전문가님, 네네네.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를 매도를 할까요? 지금이라도요? 근데 내일 이제 매도. 오늘 아니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근데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네네. 이제 미국이 야간 선물이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낙폭이 좀 확대가 됐거든요. 네네. 네,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아쉽게도 제약바이오주 섹터를 하방 압력을 높이면서 섹터 자체가 밀려난 부분이 존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임을 하잖아요. 20일 날.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오바마 케어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네. 케어라고 진행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약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 좀 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설정해드린 16만 8천 원 이탈 안 하면 우선 조금 더 보시고
그다음에 네. 취임 이후에 이제 섹터 부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예, 예.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관님 너무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네. 반등 나오면 매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익본분 전화를 풀어드리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데요. 다음 문자 또 풀어드릴게요. 문자 하면은 오늘도 애청자님이 제인 앵커님은 4시 그대로 안 옮기시죠 하고 그 안부 문자도 연락 주셨고 이번에는 제넥신 풀어볼게요. 작년 9월에 사셨다고 하고요. 13만 1,000원에 매수하고 비중은 25%라고 합니다. 3853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제넥신 풀어볼게요. 자, 이 종목은 오늘도 3%의 낙폭이 있었고 오창욱 전문가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조금 아쉬운 흐름 보였다고 또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종목 조금만 더 갖고 있으면 손실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은 거의 마지노선까지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분수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을 이제 돌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에 이제 합작법인이 있는데 거기와도 이제 뭐 공동 생산 계약을 이제 맺기도 했고 이제 그 기업과도 이제 그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HLB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좀 많이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특히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은 날이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 이제 최병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의 발표가 나온 이후 특히 어제와 오늘 이틀이 좀 안 좋았었는데요. 제넥신 역시 최근에 좀 새해 들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매수를 하셨고 이제 13만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라도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법 했지만 일단은 이게 시청자분의 매수가인데 딱 여기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5만 5천 원, 이제 1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손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전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 11월 중순에도 한번 10만 원 부근까지는 왔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15만 원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은 40% 이상 이제 반등을 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 가격대가 다시 한번 깨지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이나 아니면 전량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은요 지금 상황이 막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다가요 좀 그때는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샀을 때 기분이 좋아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힌트 보시죠.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 엑스맨이 그리울 때. 엑스맨은 예전 S사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곧 알아볼게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도 네 글자네요. 손실 없이 갈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힌트 참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찾아보세요. 오늘 힌트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알아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이고 네 글자인데 엑스맨이 그리울 때라고 힌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당연하지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 종목 급등 나올 수 있나요? 당연하지. 오, 자신감? 네,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엑스맨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지금 대기업 내에 이제 계열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업의 자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이제 최종 모태 제일 위에 이제 최상위 기업군을 보면은 이제 그 지주회사가 최근에 상승 기조를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그리고 해외 법인을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이제 미국에 따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수소 관련한 부분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룹사 자체의 부양 부분과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따른
광고 효과 이런 부분도 이 기업의 톡톡히 이제 매출 부분이나 이제 실적 부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만 들으면 모멘텀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멘텀이 뭐예요? 모멘텀으로 보시면은 네. 이 기업은 이제 대기업군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손바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대기업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매출 구조나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건전하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성장 전망만 본다 하더라도 20% 이상 고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성장주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20년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 발표가 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또 급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와 또 중기적인 관점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성장주, 실적주라고 합니다. 단기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하니까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인데 손실 없이 갈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창록 전문가, 네. 굳이 손실 쪽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뭘까요? 종목명에 이제 네. 그 손실을 이제 영어로 이제 그 한글로 옮겨 적으면 종목명이 딱 바로 나오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맞춰서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최근에 제가 거의 2주나 3주 연속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특히 이제 뭐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동안 좀 상승폭이 조금 덜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 종목씩 갑자기 이제 뭐 배터리 관련된 뭐 뉴스를 띄우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장 초반에는 빠지다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이 종목 역시 52주 신고가 충분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최근에 많이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소재 쪽이에요? 뭐 장비 쪽이에요? 워낙 많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이고 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쓰이는 뭐 소재 중에서 우리나라 좀 큰 기업을 말씀드리면 첨보가 만드는 이제 뭐 소재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아직 아리송하다면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또 구독 함께 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힌트 알아봤고요. 다시 상담으로 돌아갈게요. 전화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아, 일명 혹시 주린이세요? 네. 종목 궁금한데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대덕전자. 아, 대덕전자요? 네. 매수가는요? 11,807원. 11,807원에 비중은요? 30%. 30%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3개월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12월 중순경에 있거든요. 아, 12월 중순에요? 네. 그럼 매수하고 쭉쭉 잘 가지고 있다가 최근 상거래일 동안만 조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는 거 맞을까요? 네. 가장 궁금한 점은요? 이거를 네. 매도해야 될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했어요. 아, 지금 매도할지 조금 더 가져갈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창호 전문가, 지금 상황에서는 수익 보고 계시지만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팔지 말지. 전문가 의견은요? 네, 항상 저도 그런 부분이 항상 매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기 적절하게 사셨어요. 보면은 12월 중순에 사셨다고 하니까 아마 매수하고 나서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아마 한번 갭으로 급등 나오고 그때부터는 계속 매수가 위였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딱 네.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번 이제 12,000원 부근 치고 빠질 때쯤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갭으로 상승을 해서 한번 빵 뛰었을 때 있잖아요. 연말에. 네. 혹시 그때 나온 뉴스 혹시 기억나세요? 아,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잘. 아, 네. 뉴스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의 이제 대표분이 이제 기사 어떻게 보면 인터뷰 기사였어요. 네. 대덕전자는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까운 파트너예요. 파트너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버티각 팔각 보시면은 대덕전자의 추천 가격이 딱 11,6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딱 그 생각이었어요. 이게 가야 되는데 꽤 안 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비중이 30%씩이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까지만 보고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갈 거라면은 다음 주 초반에 아마 바로 다시 올릴 겁니다. 네. 이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라는 말이 계속 여기저기서 다 나왔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대덕전자가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뭐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이제 급등이 한번 빡 나오고 난 후에는 이제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데 대덕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삼성에 들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공급량을 많이 줄인다 그랬어요. 네. 반도체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초과 수요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도체 가격이. 그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좋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셨을 때 저는 2만 원도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덕전자 자체가 작년 이제 뭐 6월, 7월에 이제 뭐 분할이 됐거든요. 기존 회사에서 분할이 돼서 이제 뭐 대덕이랑 대덕전자 뭐 이렇게 분할이 됐었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었는데 주가는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반영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보면은 10,000원에서 17,000원까지 뭐 거의 한 3주, 4주, 한 달 만에 갔죠. 네. 보시면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시기 일주일 전만 봐도 거의 뭐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그냥 거래도 없이 계속 움직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상장한 이후에 최고가예요. 차트 보면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재상장한 이후에 이제 15,000원을 못 찍었었거든요. 근데 바로 요 날이죠. 요 날 처음으로 이제 15,000원을 위로 그냥 훌쩍 뛰어넘기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솔직히 봤을 때 지금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래량도 없지. 분명히 뉴스 좋은 건 아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이나 제자리에 그대로 있지. 오히려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잠깐 올랐다가 빠지고. 그래서 그러한 물량이 어느 정도 오늘까지는 나온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최근 거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 종목이 오늘 딱 5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쳤어요. 그럼 보통 이제 처음 닿았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은 이건 바로 2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내려와요. 지금 현재가가 이제 14,550원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도 조금 이제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와서 종가 기준으로 14,000원이 깨진다 하는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아니면 반 정도는 일단 한번 덜어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나 이제 네. 처음 이제 주식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심리적으로 힘드신 게 그거일 거예요. 분명히 17,000원 갔을 때 수익을 이만큼을 봤는데 눈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거라도 팔아야 되나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확실하게 챙길 거 챙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반등하시는 거 보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긴 호흡으로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네, 이번 전화도 수익 전화였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자, 문자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자함에는 또 상냥한 제인 앵커님 지나치기가 좀 어렵네요. 다날 4,800원에 비중은 20%. 최병진 전문가 콕 집어주셨어요. 2368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다날 풀어볼게요. 자, 4,800원에 비중 20%면요. 지금 좀 상황이 아쉬운 게 오늘 2% 넘게 떨어지면서 이 4,800원 이탈이 됐습니다. 최병진 전문가 다날은 실적이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주가는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테마성 이슈로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면은 일시적으로 하방 압력을 높이면서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종목이 급등했던 당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나 이제 비대면 관련한 전자결제 부분에 맞춰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집콕 쪽이 증가하면서 이제 전자결제, 휴대폰 결제를 사용률이 이제 증가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6,000원 이상까지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번 달 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제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들이 순환 구조를 형성을 해왔는데 뭐 교육주들도 많이 못 올랐고요. 그리고 비대면 관련한 언택트 그리고 원격 진료나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섹터 자체도 부양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제 존재하는 코로나 관련한 투기 자본들을 털어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쿠팡 관련한 이슈로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쿠팡 관련해서 이제 전자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제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내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오히려 큰 폭의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전자결제주 보시면은 NH 사이버결제라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옴에 따라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처럼 이제 실적주로 전환시키기 위한 매집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개혁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슈에 맞춰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상승 흐름도 나타냈고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이 페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업비트에 상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가상화폐 관련한 상승 부분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으로 내린 상황이고요. 근데 자세히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구간대가 어느 정도 매집을 오래 했던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주로 전환되었을 때 목표 주가를 더욱더 높게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000원 부근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적주로 한번 부각을 받았을 때에는 7,500원이나 이제 그 이상 가격대도 가능한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날은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6,500원부터 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쭉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이죠.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 유틸렉스,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수익률 다 잘 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1%?
이거 좀 궁금하고요. 다른 종목들은 큰 수익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저 콕 집어주신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스텝 임플란트 뭐 손실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주셨으니까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있지만 궁금해요. 앞으로 어떤 각? 모아갈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갈 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당시에 이제 실적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제 버티면서 오히려 이제 모아가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을 보았을 때에도 올해부터 고성장 기조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 성장률을 봤을 때에는 타 나라들보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중국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업이 오히려 이제 실적 부분에 맞춰서 실적주로 부각을 받을 때 과거의 실적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8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집에 이제 있다 보면은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에도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유동 풍부해진 유동 자금을 통해서 매출 구조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모아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모아가는 전략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산업, 대덕전자, D&T, DB하이텍. 와, DB하이텍으로 이렇게 또 큰 수익 주셨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좋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장 막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빠진 백광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또 3거래일 전에 20% 넘는 급등 보여줬잖아요. 이 종목은 버틸 각, 절반 팔각? 네, 원래 오늘 꽉 찬 양봉이나 아니면 종가가 고가를 만들었다면은 절반 팔각을 하려고 했으나 빠졌기 때문에 버틸 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이제 염화칼슘이 많이 쓰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번 한 주에만 거의 30% 가까이 이제 상승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장 막판 직전에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한번 또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잠깐 경신하긴 했지만 막판에 또 다시 또 밀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버틸 각으로 알려주셨네요.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아직 매수기에 실적 시즌 기대감으로 홀딩 알려주셨고요. 백광산업 강추위에 추가 상승 노려볼 종목 전량 보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 각 8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을 알아볼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인데 네 글자고요. 엑스맨이 그리울 때라고 합니다. 최병진 전문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엑스맨은 찾기가 힘들고 네.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크로스라는 종목이고요. 아, 대문자 X였군요. 네, 대문자 X입니다. 네. 그 부분에 맞춰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이제 NHN 그룹에 이제 포함되었던 기업인데 이제 SK 그룹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SK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광고주와 이제 광고 대행사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대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제 동영상 광고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제 아프리카 TV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채널들이 지금 광고에
광고 부분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이 기업이 이제 그 부분에 맞춘다고 보면은 오히려 실적 부분이나 더욱더 이제 지금 자리가 오히려 실적주로 부각받았을 경우에는 탄력적인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K 그룹사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군 SK나 한화나 이제 LG 그룹주들을 보았을 때 올해 이제 투자가 좀 강행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SK 계열사에 있는 이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에 따라서 수혜 관점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군 계열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추가적인 영업망을 확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도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인 부분을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 이제 8월 달 경에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58,800원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5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 그리고 이제 조정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 또한 개별주 성격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실적 발표에 맞춰서 강한 수급이나 이제 올해나 내년 성장 전망에 따른 상향 조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꾸준한 수익도 가능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우선 1차적인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좀 짧게 드리는데요. 55,0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38,0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내려올 경우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인크로스였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알려주셨으니까요. 또 수익도 잘 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창록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볼게요. 네 글자, 손실 없이 갈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합니다. 오창록 전문가, 손실 저는 뭐 로스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영어가 있나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땡땡 로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땡땡 로스 맞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트로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분야가 조금 다양하긴 한데요. 첨단 사업 소재 그리고 융합 소재 사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분야가 좀 많이 나눠져 있지만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좀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용 이제 전액 이제 첨가제가 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이제 첨보와 이제 오늘의 이제 캠트로스가 이제 주로 만들어서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동화 기업과 이제 솔브레인을 통해서 이제 전액 첨가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중대형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용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왜냐면 그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배터리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충전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운행 거리가 길거나 이제 그러한 이제 캐파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전해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첨보나 요 캠트로스 또한 52주 신고가를 작년도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캠트로스가 이러한 이제 중대용 전액 첨가제의 매출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고 동사의 이제 추가적인 매출원으로는 이제 양극용 바인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이제 필수적인 이제 바인더인데 현재 전량 해외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K 배터리 업체들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를 필두로 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시급히 지금 국산화를 빨리 좀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기업이 캠트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왔고요. 바로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번 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조금 조정받은 날, 조금 빠진 날 매수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창록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은 캠트로스였습니다. 손실 없이 또 좋은 수익 거두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4시에도 좋은 전략 찾아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